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에 대해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하지만 한국의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는 언급을 하지 않죠. 우리 것을 잘하는 것과 남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담긴 그들의 것을 잘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K-팝, 팝이라는 문화는 서구 문명이 먼저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의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역시도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K-팝은 말 그대로 K-팝이 되었죠. 이미 서구 문화, 그들의 손을 떠나 우리 한국의 예술성을 음악에 담으며 한국적인 팝 K-팝으로 발전되어 온 시간이 꽤 깁니다. 거기에 K-팝에는 현대적인 취향을 녹여내는 것이죠. 한국의 취향을 세계화로 이끈 것이 바로 현재의 K-팝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인 K-팝의 취향에 모든 전 세계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아이돌들의 관점 등 총체적인 결과물이 있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대중예술의 DNA가 만들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세대를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이 K-팝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K-팝은 바로 현대 음악입니다. 그러나 클래식은 다르죠. 이는 예전 과거의 아름다움과 미를 담고 있는 음악이며 소리입니다. 현대적인 해석은 그 한계가 명료하게 존재하는 곳이죠. K-팝에는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각적이고 세련되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 한국적인 음악 해석을 서구 사회가 좋아하는 것이죠. 클래식은 이에 반해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 서구 사회의 그 시대의 문화가 멜로디와 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연주가 가능한 건데요. 독일 공영방송 바이어르시 룬트풍크는 2021년 11월 12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조명하며 한국의 문화 저력에 대해 논평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2015년 쇼핑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는 현재 세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타성은 차세대 한국이 정상에 서 있는 트렌드 중 하나의 예라고 강조합니다. 방송은 그는 현재 나이 27세로 유럽 콘서트 투어를 하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 유럽 한가운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요. 매체는 한국인의 음악이 트렌드임을 지금 조성진 씨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조성진 씨의 모습은 현재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밝히고 있죠. 매체는 이제 한국 자체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방송은 그는 6년 전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고 그 후 6개의 앨범을 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주 부지런한 것이다라고 평을 내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음악은 다채롭기까지 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모차르트에서 알반베르크까지 그리고 데뷔시를 보여줄 만큼 다른 음악들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진 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중성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진행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그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로 선발된 것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다니엘 트리포노프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콩쿠르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죠.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당시 조성진 씨가 3위를 했었습니다. 2등은 손열론 피아니스트가 있죠.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베를린 필하모니와 함께 고정적인 연주를 하고 있고요. 이미 바운더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인기는 지금 조성진 씨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매체가 간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넘볼 수 없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녀는 이미 80세이고 이미 위대한 음악가 반열에 올라있는 대가 중 한 명입니다. 음반 가게에 가보셔도 이미 그녀의 앨범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젊었을 때 그녀의 인기는 대단했고 아마 지금의 조성진 씨도 당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인기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성진 씨가 이런 거장들보다 인기가 많다 방송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독일 및 유럽 독자들은 이렇게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같은 거장과 비교를 할 때 더 쉽게 와닿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예를 지금 방송이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이렇게 조성진 씨에 대해 상당 부분 할애를 해 설명을 하면서 한국은 클래식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저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요. 클래식 음악에 있어 아직 한국은 유럽만큼 대중화되어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매체는 한국을 클래식 나라로 독일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K-팝과 오징어 게임 등 K-드라마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클래식 음악이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뛰어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차세대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정상에 올라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죠. 방송은 조성진 씨의 성공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2007년부터 전 세계 콩쿠르 입상자 4분의 1이 한국인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으로 따지면 전 세계 팝 신인 가수들 중 퍼포먼스를 증명하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가 K-팝이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결과물은 실제 사실 K-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죠. K-팝보다 이미 클래식은 이렇게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 시장이 팝보다 크지 못하고 일부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독일 음대에는 한국 유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에 대한 이유, 한국의 음악적 성과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는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유난히 문화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곳으로 이는 K-팝, K-컨텐츠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조성진 씨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환상적인 음악가들이 많지만 단지 유럽의 일을 보여줄 수 없을 뿐이라고 그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세계에서 너무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K-팝에는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악동 뮤지션부터 해서 아이유 등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K-팝의 세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같은 경우이죠. 물론 클래식 음악은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경쟁 또한 거대합니다. 방송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와 자신의 경력을 쌓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악가들은 유럽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도 하고 있죠. 한국의 문화적 바운더리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